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설 연휴 바로 다음 주인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던 게 타당하냐,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옵니다. 또 오전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간적 도리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을 접견하기로 했고요. 내일 오후에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6일 목요일에는 6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이번 주에 한 줄 총평부터 듣고 갈까요? 이번 주의 키워드는 인간적 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간적 도리. 네. 네, 오늘 이제 그 투톱이 면회가는 것도 이제 인간적 도리를 이제 그 지키기 위해서 간다 그런 건데, 오늘 그 면회 건뿐만 아니라 내일하고 목요일에 예. 탄핵 심판 2번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탄핵 심판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떨어진 별이 한 20개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떨어진 별, 그분들 별을 다 합치면 20개나 되는군요. 예, 그분들이 이번 주에 증인으로 나오는데, 내일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 또 목요일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예, 또 내일은 또 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도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군인들도 그렇고 또 경찰도 뭐 저 넘버원 넘버투가 다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적 도리라는 게 이 탄핵 심판에서도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군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은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불명예 제대하고 군인 연금도 못 받고. 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하고 전혀 다른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과연 거기서도 인간적 도리가 무엇인지, 이게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한 주의 키워드는 인간적 도리다 얘기하셨는데, 오전 11시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여기에 또 나경원 의원까지도 있는데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면회를 갑니다. 일단 당 차원의 방문은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이다. 뭐 세 사람 다 인연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과도하게 해석하다 보면은 좀 왜 가느냐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신지호 의원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제 투톱이 또 같이 가니까 굳이 또 그렇죠. 투톱이. 예, 지도부 차원의 당 차원의 공식 면회는 아니다.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해명을 했던데, 근데 외양이 네. 예, 투톱이 같이 가니까 그렇게 과연 비춰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타이밍이 좀 안 좋은 게, 어제 그 김영현 전 장관이 뭐 옥중 서신 같은 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서부지법 난동 그 60명 구속된 사람들을 애국 전사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 옥중서신에서. 네. 네. 그 서부지법 그 구속된 60명에 대해서 애국전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데, 이게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곡해되고 좀 국민의힘에게 좀 곤란하게 해석될 여지가 좀 커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나왔던 게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비상계엄에 있어서 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다 정도까지는 나왔고,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이 다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뭐에 대한 사과인지가 명확치가 않고 대통령과 좀 명확한 선긋기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 조금씩 그냥 적당히 이 상태로 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정리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윤 대통령 면회 가는 게 인간적 도리라면, 예. 인간적 도리는 도리대로 하는데 본인들의 정치적 책무가 있잖아요.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예. 또 당 원내대표로서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 그 책무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데,
굉장히 어정쩡해요. 이건지 저건지 예. 좋게 얘기하자면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다 뭐 이런 단어를 갖다 붙여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계엄, 탄핵, 네. 뭐 또 부정선거 등등. 예. 지금 뭐 하나 그 깔끔하게 정리정돈되는 게 없습니다. 당의 입장이 뭐냐라고 했을 예. 때 조금 모호한 상태로 가는 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좀 공개적으로 오늘 접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 김재섭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이제서야 다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뭐 지도 보니까 김재섭 조직부총장 아마 오늘 최고위, 그러니까 비대위 회의 때 뭐 다 같이 얼굴을 마주 보지 않을까 싶은데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불만이겠죠? 정리를 못하고 맺고 끊고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좀 불만?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그게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연민과 동정 뭐 그런 여론이 그 고조되면서 당 네. 지지율도 덩달아 올라간 셈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당 지지율이 아주 저조하고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세도 꺾이고 그랬다면 그때도 인간적 도리를 내걸고 면회를 갔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지금 뭔가 보수가 좀 결집하는 것 같고 지지율에도 나타나고 네.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정말로 이제 제가 보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네. 확연한 좀 차이가 드러나는 게 그때도 물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있긴 있었는데 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지금보다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지난 1일에 부산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비가 엄청 오는 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좀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 현역 의원들까지도 좀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은 극우 집회에 자꾸 참석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좀 합니다. 네, 저는 뭐 극우다 아니다 뭐 그런 판단 내리는 건 좀 소모적인 논장 같고요. 근데 제가 좀 이거는 뭐 좀 분명히 얘기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계엄령을 두고 계몽령이었다. 이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뭐 그 부산 집회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계몽령이다. 지난주에도 뭐 신조 의원님 뒤에 나왔던 전환길 네, 예. 전환길 그분도 쌤도 그 얘기 하셨고요. 예, 전환길 선생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시던데 처음에 이게 경고성 계엄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성 계엄이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네, 경고성 계엄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썼어요. 네. 대통령 쪽에서요. 그래서 그 경고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이재명 야당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엄의 동기가 처음에는 야당 경고령이었다가 네.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고 헌재에서 공식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부인을 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경고한다고 바뀔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나온 게 이제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국민 계몽령이었다. 국민에게 뭔가 이 무도함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예. 그러니까 야당 경고용하고 국민 계몽용은 달라요. 네. 근데 처음에는 앞에 걸 주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 게 됐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제 계몽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국민의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아주 얕잡아 보는 국민 모독성 발언이라고 봅니다. 계몽령이라는 발언이 이게 그 보면요 계몽주의 그 무슨 사상 철학이 그 중세 왕정 시대에서 근대 시민 국가로 넘어가는 사이에서 그때 이제 이렇게 계몽주의 철학이 생기는 거죠. 네. 예,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에 대한 계몽이죠. 근데 오랜 왕정시대에 그런 왕정시대의 사고에 찌들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함인데 네.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우리 그 성숙한 시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뭐 계몽하기 위해서 뭐 군사를 동원했다? 이거는 전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발언이다. 예.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단어 선택 자체도 좀 구시대적인 시대에 맞지 않는 좀 단어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국민 모독성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정말 진짜 뭔가 경각심을 주고
국민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주려면요. 비상계엄을 할 게 아니라요. 국민 투표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72조에 보면요. 대통령이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투표에 붙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야당의 그 무도한 패악질, 그거에 대한 그거를 멈추고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본인의 진퇴를 내건 국민투표 같은 거를 했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야당이 하고 있는 이제 정권의 발목 잡는 행태나 이런 걸 알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비상계엄은 뭐 맞지도 않는 수단이었고 그걸 이제 와서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네. 실제로 예. 지금 육공화국 그 이제 41년째인데 87년 그 육공화국 헌법 생기고 그때 직선제 그 대통령 선거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선되는 노태우 후보가 내건 게 임기 중반에 나 중간 평가해서 아니면 나 물러날 수 있다. 그런 공약까지 내걸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정말 그런 의도였다면 그 수단 선택도 계엄이 아니죠. 예. 뭐 헌재에서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나오는 와중에 이제 계몽령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는데 신조 의원 생각까지 좀 들어봤고요. 헌재가 오늘도 뭐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아닙니다만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나올 거라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혼자 임명이 보류가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고 이 결론이 나오는 날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국회 의결 절차 없이 우원식 의장 혼자 청구를 한 거라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 아예 기각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네, 그게 뭐 일리가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국회의원 몇 명이 각하된 사례가 있나요? 예, 국회의원 몇 명이 그 이명박 정부 때인데 국회의원 몇 명이 이거 권한쟁의 심판을 냈는데 권한쟁의 심판이 국가기관 간 권한 충돌 아니에요. 네. 근데 국회의원 몇몇이 국회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죠. 각하가 됐어요. 예. 근데 이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거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국회의 수장인 건 맞지만 국회의장 개인적 판단으로 하는 게 국회 전체의 뜻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표결이 필요했던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는 분명히 있고 두 번째 또 아니 한덕수 총리 그런 거는 뒤로 밀어두면서 이건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러죠? 8인 체제에서는 뭐 탄핵 심판 못 하나요? 예, 그러니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 8명이서 네, 8명이서 했잖아요. 지금 그 만약 8명이어서 지연이 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헌재의 그 조직 이기주의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개헌과 탄핵 국면에서 지금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는데 무리해서 무능한데 과욕 부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부작용과 불필요한 그 갈등이 양산이 되는데 헌법재판소도 좀 자중해야 됩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조직 이기주의로 보이는 거예요. 8명이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의 그 이념적 성향은 너무도 명백한데 예. 이거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탄핵 인용 한 명이 그냥 고정적으로 추가된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네. 마은혁 후보자 성향을 얘기하셔서 또 제가 생각난 김에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후보자가 인민노련의 핵심 출신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판사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판결들이 좀 많이 진보를 넘어서 조금 이제 좌쪽으로 가 있는 판결이 많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신지호 의원이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마은혁 후보자를. 그 뭐 인민노련 때 저 활동을 같이 했고, 뭐 저야 이제 1992년에 뭐 그 뭐 사회주의 포기 선언하고 전향을 해서 그쪽 사람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이제 마은혁 후보자는 제가 좀 그 인상적으로 남는 그 기억이 그때 왜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 고르바초프가 예. 고르바초프가 나왔습니다. 고르바초프 소련 일때네요. 예. 네. 페레스트로이카라고 개혁 개방 정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때 이제 저희 그 인민노련의 지도 이념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회주의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마은혁 그 후보자는 당시에 저희 조직 내에서 이론 선점 담당 뭐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마르크스 레닌 그 정통 노선을 견지했었어야 되는데 그 정통 노선으로부터 일탈한 네. 일종의 수정주의다 하고 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쪽 내에서도 좀 골수였어요. 골수였다. 네. 지금 뭐 근데 판사가 되고 나서 뭐 계속 그 생각 유지할 그건 지 아니라고 않을 봐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회찬 그 전 의원하고 친했어요. 예. 마은혁 후보자. 근데 노회찬 의원도 뭐 그 당시에는 뭐 진짜 뭐 프롤레타리의 혁명, 폭력 혁명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거였지만 그 이후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네. 진보 노선을 추구하되 그 이런 대한민국 헌법적 틀 내에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도 전 그 이후에 뭐 만나본 적이 없지만 대략 노회찬 전 의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 이 임명의 부당성을 공격할 때도 굳이 이런 색깔론을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오히려 좁아져요. 본인들의 뭐 폭이. 아 그래요? 예, 좁아지니까 아까 절차적 그 하자라든가 네. 헌재가 왜 이 사건을 왜 이렇게 그냥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가. 예. 다른 지금 탄핵 심판도 예, 그렇죠. 켜켜이 쌓여 있는데 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절차적 하자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한덕수 총리 지금 탄핵 심판 결론이 안 난 상태잖아요. 이런 와중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한 거는 위헌이다라고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해야 된다는 식의 결론이 나올 네. 경우에 뭐 최 권한대행이 그걸 따를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상황이 계속 좀 길어진다면 민주당이 또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 탄핵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이냐 이거 놓고 또 공방 벌일 거잖아요. 아마 저 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은 못할 거고요. 그렇게 하는 순간 민주당은 폭삭 주저앉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 과거에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에 대해서 뭐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다 이런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입법기관은 아니니까 그걸 다시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네. 그런 결정을 내리면 그게 국회로 와요. 예. 근데 시한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게 왔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그 바꿀 것인가를 두고 여야 간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축축 늘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오늘 뭐 결정 자체 뭐 그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네.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최상목 대행이. 그러나 그때 그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던 국회의 관행. 네. 국회의 관행. 그게 일종의 관습법 뭐 그런 개념으로도 주장이 가능한데 거기에 그 입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보류를 한다든가 정할 거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료된 이후에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자꾸만 이거 갖고 위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은 뭐예요? 공직선거법 270조 그 제목이 뭐냐면 선거사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입니다. 예. 633. 네. 그거 안 지켰잖아요. 그건 권고도 아니고 강행. 아예 그 법 제목이 강행 규정이에요. 예. 그것도 안 지키고 뭐 이런데 네. 이거나 뭐 그거나 뭐가 어떻게 뭐 다루고 그런 것도 아니죠. 예. 헌재는 왜 이렇게 본인들 재판관 9명 채우는 거에 속도를 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 저는 조직 이기주의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요번 이제 그 계엄 전국에서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뭐 법원도 그렇고 이제 이 사법 그 기관들이 의 어떤 그 안정성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참 도마 위에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 잘못됐다, 뭐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기 주자들에 대한 관심은 좀 생겨나는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표의 뭐 세계관이 달라졌다라고 할 네. 정도로 뭐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좀 걷는 듯한 멘트를 좀 많이 했어요.
최근에 뭐 흑묘, 백묘론까지 얘기를 했고 민주당의 핵심 가치가 실용주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무슨 세계관이 바뀌긴 뭘 바뀌어요. 바뀐 세계관이 척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흔히 말해서 정치판에서 뭐 당선을 위해서라면 뭐 양잿물도 못 마시겠느냐,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뜨가 한 거죠.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후에 그냥 본인들이 축축 가라앉으면서 아뜨가 한 거고, 네. 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그런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중도 실용 코스프레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진정성에 대한 그 신뢰도가 높지 않으니까 뭐 저 사람 저런다고 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속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네. 그래도 뭐 꽤 또 좀 진지하게 하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도 일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조기 대선 당내에서 부안해동 하지 마라. 뭐 언론사 향해서는 조기 대선 무슨 여론조사 같은 거 중지해 달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킥복싱을 하면 이 민주당은 뭐 두 손 두 발 다 쓰면서 하는데 이쪽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방어만 하자. 그리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예. 그 운동 경기도 훈련과 연습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막 지금 처음에 뭐 저 코스프레다 하는 거지만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예. 조기 대선 그쵸. 되면 이기기 위해서 네. 승리를 위한 몸부림을 하는 건데 우리는 아예 그 논의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탄핵을 기각시켜서 대통령 직무복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야 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예. 정치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이 조기 대선 준비나 뭐 이런 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이 그 결정이 되면 그냥 어버버버 하면서 그냥 대비 없이 당할 수는 없으니까. 네. 여튼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주자들보다는 그 야당 쪽 움직임은 좀 빨라지는 것 같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 침묵했던 비명계가 목소리를 좀 내고, 어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뭐 본인 생일까지 감안하면은 1월 31일 이후로 출마가 가능해진 시점이다 보니까 잡은 기자회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이준석 의원의 어떤 표?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계속 단일화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이 나중에는 여야 후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좀 영향이 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은 이제 저희 당 같이 하다가 나갔으니까 예. 그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저희 당의 지류라고 볼 수도 있죠. 보수 쪽에 더 뿌리가 당연하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나가게 된 계기가 이제 윤 대통령과의 불화가 원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은 지금 뭐 본인이 어제 뭐 홍대 앞에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절대 단일화는 없다.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거꾸로 들려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네. 이준석 의원이 생각하는 뭐 그 세대 교체 이런 그 흐름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타나면 같이 연대 못할 게 없죠.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도 뭐 또 당권 싸움으로 뭐 거의 시끄럽죠. 시끄럽잖아요. 뭐 이준석 의원한테 뭐 윤 대통령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탄핵 심판의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만 뭐 이준석 의원이 본가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가로 네. 뭐 당을 합당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연대한다 뭐 이 정도로 뭐 그 구체적인 형태까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의원은 뭐 이 당에서 그래도 그 20대 후반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네. 여기서 정치를 배우고 잔뼈가 굵었잖아요.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이런 평가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등장하는 여권 후보들 중에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된다면 김문수 장관 상대하는 게 가장 쉽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일 어렵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깝다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김문수 장관 그 지지율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거는 김문수 장관은 지금 그 대선 후보 지지율 거기서는 독립 변수라기보다는 종속 변수다. 종속 변수. 뭐의 종속 변수냐면 윤 대통령의 종속 변수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지지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애틋한 인간적 안타까움, 그 연민의 정, 이런 것들이 김문수 장관에게 투영되는 것이다. 예. 예.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길 바란다기보다는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마음에서 그나마 지금 후보군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는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그런 대중적 저희 당 전통 지지층의 그런 대중적 감정이 지금 투영된 거라고 보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 그게 또 어떻게 요동칠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그 연휴 기간 지나서 주말 동안에 또 하나 나온 소식인데 언더 73이라고. 네. 이게 언더 73이 뭐냐, 무슨 어디 무슨 한동훈 카페 이름인가 이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1973년생이니까 예. 고 이하래입니다. 네. 그 이하들만 모여서 해야 되는 유튜브 계정인가요, 이게? 예, 저 같은 사람은 끼지도 못해요. 예. 이게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가 좀 궁금한데, 일단 박상수 전 대변인 같이 한동훈 대표 한동훈 측 인사들이 좀 참여한 젊은 분들의 어떤 유튜브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한동훈 전 대표가 좀 활동을 재개하는 게 아닐까, 이런 관측들이 나와서요. 그 한동훈 대표의 그 활동 재개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예. 정확한 걸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박상수 변호사, 유재하 변호사 이런 친구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런 목소리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너무 좋지 않느냐. 예. 그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자율적 판단과 그 속에서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저는 좋다고 했어요. 응원한다. 그리고 그런 자기들의 결정을 한동훈 대표에게도 알려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어떤 활동 재개 프로그램의 한 포석으로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주변 사람들이 만든 거지, 이게 네.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플랫폼을 이용한다, 이런 거는 아니군요. 아닙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거에 좀 비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응원 메시지는 조금 줄어드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들고 나올 메시지도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자맹을 깨고 나온다면은 어떤 메시지를 좀 이거는 들고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예. 100%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12월 16일인가요? 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진짜 보수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진짜 보수요? 예. 네. 저는 만약에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면, 진짜 보수의 복원이다. 진짜 보수의 노선을 가겠다. 네. 예. 여기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주에 마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지호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